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단체와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요. 어제 있었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3년 내려졌고요. 뭐 대다수 이제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물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이제 무죄가 선고됐고요. 위증 혐의로 집행유예를 또 선고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 대응 모임 법률 대리인 단장이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신하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강신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신하입니다. 어제 이제 재판 1심 재판이 있었는데 일단 재판 결과 판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뭐 대체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조윤선 그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 무죄 네.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정무수석실에서 네. 이 좌파 예술인의 그 명부를 작성하고 기금 지원에서 배제하는 민간 단체 보조금 TF를 직접 주관했는데, 네.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활동할 때에도 그 정무수석실 소속 소통비서관이 그 문체부로부터 기금 지원 시청자 명단을 받아서 네. 그 좌파 예술인을 선별해서 기금 지원에서 배제한 행위를 직접 한글로 그 재판부에서 배부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주관한 단체 당이 네. 그 블랙리스트를 몰랐다는 게 좀 지금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이 박근혜 정부는 좌파 예술인을 척결해서 네. 우파 예술인과 균형을 맞춘 것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했습니다. 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몰랐다는 게 저는 상식에 반한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제 징역 3년이 내려졌는데 뭐 직권 남용치고는 이례적인 중형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 국정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좌파 예술인들을 척결해서 문화 창조 행위를 말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중한 벌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오히려 더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서 네. 작년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그 문화예술인들이 광화문에서 네. 추운 겨울에 몇 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텐트를 치고 농성한 걸로 봐도 얼마나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1심 판결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는데 아까 이제 조윤선 수석 관련해서는 조윤선 전 장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보고를 뭐 받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검찰은 이제 뭐 항소를 할 텐데요. 네, 예. 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제 생각은 이제 곧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그렇죠.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진상조사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사실이 밝혀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 좌파 예술인들의 그 기금 지원을 배제하고 명단도 작성했는데 네. 그 직접 책임자가 네.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네.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윤선 장관이 그 몰랐다고 무능한 거고 그런 네. 분이 어떻게 문체부 장관이 되고 정무수석이 되는지 말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고 뭐 무능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네. 도대체 이게 밑에서 제가 보기에는 꼬리 자리 아닌가. 다른 분들이 뭐 전부 다 책임을 뒤집어 쓰고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네. 특별히 조윤선 장관을 좀
보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예. 재판 당시에 이제 당시 조윤선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했다면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가 된다. 이런 진술까지 해서 예, 예. 사실 이런 진술이 이제 조윤선 전 장관으로 하여금 무죄를 받게끔 이제 도와주는 진술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꼬리 자르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게 아니 법에 위반되는 사실인데 이런 행위를 윗사람이 지시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강신하 변호사 얘기로는 네. 문체부가 이제 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은 조윤선 전 장관도 2심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이번에 이제 뭐 재판부는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글쎄 뭐 공범이다 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좀 이게 판결 내용이 제가 아직 판결문은 못 봤지만 네. 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네. 이걸 자기가 직접 문화 융성을 외치고 그 문화 융성의 핵심 내용이 좌파 세력을 특별해서 네. 지금 이게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국정 과제였는데 네. 국정 과제를 밑에 사람에게 지시해놓고 지시한 사람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국정 문란행위고 네. 그런 건데 그걸 몰랐다는 게 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좀 더 조사하면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재판부 자료에 보면 그 국정원에서도 예술인 사찰한 흔적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국정원도 지금 고발을 했는데 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민간인 그 예술인들을 사찰했다 그래서 네. 고발을 하고 또 국정원에서도 적폐청산 TF에서 네.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사항도 그 적폐청산 그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사건을 좀 더 조사하면 그 뭐 이런 공범관계 박근혜 대통령 공범관계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관여한 내용이 네. 좀 더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이제 재판에서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이제 징역 2년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재판부가 그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이요. 예. 이분을 그냥 임의로 쫓아내는데 관여했다. 예. 그렇게 한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서 신분 보장이 되는데 네. 충성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거 뭐 그만 그 공무원 직위를 박탈한다는 것은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꼭 집어서 여러 차례 이 사람을 계속 그 공무원에서 그 네. 문체부에서 그만두게 하라고 지시했는데 네. 이런 것 보면 이게 바로 직권남용인데 네. 근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증거를 검토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블랙리스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7월 3일에 1회 변론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문체부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들이 감사원에다가 이제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복사를 신청하고 또 형사 사건의 어제 판결 그 형사 기록에 대해서도 복사를 신청해서 네. 그 기록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네. 다시 아마 몇 개월 후에 변론이 제기되어서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제 이런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다들 이제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집단 소송 여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상당 부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네. 국정원이 예술인 사찰에 관련되었다 그러면 위자료 액수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폐청산 TF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을 규명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을 또 보고서 네. 저희들이 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단소송에 참여한 분들이 한 460여 명 정도 되죠? 예. 네. 1인당 위자료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금은 100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기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그런 증거를 확보하면 네. 그 위자료 액수를 또 피해 액수를 증액할 예정입니다. 네. 거기에 맞추어서. 예. 어제 이제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예술인들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까? 지금 3차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네. 아마 7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직접 피해를 입은 단체나 그 구성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한 15명 부분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강신하 변호사의 얘기대로라면 이것이 이제 민사 소송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신하 변호사와 함께 블랙리스트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회에서 배제한 행위를 직접 한글로 그 재판부에서 배부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주관한 단체 당이 네. 그 블랙리스트를 몰랐다는 게 좀 지금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이 박근혜 정부는 좌파 예술인을 척결해서 네. 우파 예술인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했습니다. 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몰랐다는 게 저는 상식에 반한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제 징역 3년이 내려졌는데 뭐 직권 남용치고는 이례적인 중형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어떻게 재판 결과 판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뭐 대체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조윤선 그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 무죄 네.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정무수석실에서 네. 이 좌파 예술인의 그 명부를 작성하고 기금 지원에서 배제하는 민간 단체 보조금 TF를 직접 주관했는데 네.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활동할 때에도 그 정무수석실 소속 소통비서관이 그 문체부로부터 기금 지원 시청자 명단을 받아서 네. 그 좌파 예술인을 선별해서 기금 지원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단체와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요. 어제 있었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3년 내려졌고요. 뭐 대다수 이제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물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이제 무죄가 선고됐고요. 위증 혐의로 집행유예를 또 선고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 대응 모임 법률 대리인 단장이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신하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강신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신하입니다. 어제 이제 재판 1심 재판이 있었는데 일단 보십니까? 이게 이 국정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좌파 예술인들을 척결해서 문화 창조 행위를 말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중한 거래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오히려 더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서 네. 작년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그 문화예술인들이 광화문에서 네. 추운 겨울에 몇 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텐트를 치고 농성한 걸로 봐도 얼마나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네. 그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1심 판결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는데 예. 아까 이제 조윤선 수석 관련해서는
조윤선 전 장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보고를 뭐 받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검찰은 이제 뭐 항소를 할 텐데요. 네, 예. 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제 생각은 이제 곧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그렇죠.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제 여기서- 결정이 돼서 이제 네. 진상조사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사실이 밝혀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 좌파 예술인들의